신부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 혈관경화요법은 사실은 독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대표원장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추측이면 퀴즈처럼 내주시나요? 네, 환자의 과거력, 증상 등을 통하여 추측해 보고 진단 치료까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먼저 환자의 증상과 과거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진단에 있어 과거력은 상당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이분의 과거력은 진단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45세의 건장하게 보이는 남성분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지난 초여름부터 시작된 좌측 다리의 불편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좌측 종아리의 터질 것 같은 통증, 그리고 약간의 발목 부종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좌측 무릎이 아파서 집 근처의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했더니 좌측 무릎 관절 안에 문제가 있다고 미세 천공술이라는 방법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20일 정도 입원하였으며 퇴원할 때 3개월 동안은 운동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담당 의사가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퇴원 당시부터 조금만 걸어도 좌측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과 서 있으면 종아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무릎 수술 때문이겠지 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의 권유대로 3개월 동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그럭저럭 지낼만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걷는 운동을 하려고 하니 불편감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술받은 정형외과에 가서 종아리의 증상을 얘기했더니 담당 의사는 하지정맥류일 수 있으니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서울의 유명한 하지정맥류 클리닉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맥류 클리닉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클리닉의 의사 얘기는 초음파 검사에서 하지정맥류를 만들어내는 정맥인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에서는 역류 소견이 없습니다. 보이는 정맥의 혈관경화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6차례 정도 혈관경화요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의 호조는커녕 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 단서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뭘까요? 치료도 잘 받았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더 나아지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치료가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글쎄요. 사실 정맥이나 동맥을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라면 위의 증상과 과거력만 들어도 아주 쉽게 무슨 질병인지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어떤 병이 있었나요? 역류소견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정맥류는 아닐 것이고요. 먼저 환자의 증상과 과거력을 보면서 무슨 병인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걸을 때 생기는 종아리에 터질 것 같은,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쏠리는 증상과 발목 부종, 그리고 좌측 무릎 수술 후 좌측 다리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과거력. 이것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병은 첫 번째, 신부정맥 혈전증, 두 번째, 메이서너 증후군, 세 번째, 동정맥류, 네 번째, 합병증을 동반한 하지정맥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배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병증을 동반한 하지정맥류는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작년 초여름 이전에는 증상도 없었고 하지정맥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걷는 운동을 하면 다리의 불편감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정맥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로 인하여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다리를 진찰해보고 초음파로 검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서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메이서너 증후군은 좌측 총장골 정맥이 우측 총장골 동맥과 척추체 사이에서 눌려서 좌측 다리의 정맥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지 못함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좀 어렵지요? 이 질병을 의심하려면 이전부터 좌측 다리가 우측에 비해서 잘 붓고 무거운 증상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증상과 과거력은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하게 합니다. 걸어 다닐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그리고 피가 종아리 쪽으로 쏠리는 증상, 발목 부종, 좌측 무릎 수술 후 다리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과거력.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정맥이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맥피가 종아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동맥피는 종아리 근육에서 사용되고 나면 정맥을 통하여 다시 심장으로 가야 합니다. 즉, 걷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정맥 혈액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있으면 종아리의 정맥 혈액이 못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종아리 정맥 내에 혈액이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게 심부정맥 혈전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로 하지정맥류 클리닉에서 이미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혈관 경화요법으로 치료도 받았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혹시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 혈관 경화요법을 쓰면 더 악화되나요? 하지정맥류 클리닉에서 초음파를 했다는 뜻은 심부정맥도 검사를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 혈관 경화요법은 사실은 독약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도 혈관 경화요법 후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지요. 혈관 경화제는 혈관을 없애고자 혈관 내벽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혈관 내벽이 망가지게 되면 혈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데 거기에 혈관 경화제를 주입하면 혈전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그렇네요. 증상이나 과거력을 본다면 가장 의심되는 거는 심부정맥 혈전증인데 그 답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진짜 심부정맥 혈전증이 맞나요? 뭐죠? 심부정맥 혈전증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최근에 몇 분 계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심부정맥 혈전증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수술 없이 약물 복용으로 큰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됩니다. 그럼에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지정맥류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